안녕하세요. 재활부부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영석입니다. 좀 전에 다리 꼬고 허리 삐뚤고 그다음에 턱 개고 이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한 10점 만점에 5점을 줬는데요. 저는 목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목이 비뚤어지면서 턱을 개잖아요. 턱을 갠다는 자체가 하악은 한쪽으로 편이 되기 시작하면은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목도 같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라인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깨 높낮이, 골반 높낮이, 그 다음에 무릎 위치 이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1번 경추뼈나 턱관절을 훨씬 더 잘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턱을 개게 되면 턱이나 목도 그렇지만 특히 손목 같은 경우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제 이 자세도 그렇고 요즘 뭐 핸드폰이든 일상생활할 때 이렇게 꺾는 자세가 많으신데 건초염이 정말 많이 오시고요. 특히 손목은 건초염이 생기면 정말 잘 안 나요. 초기에는 약만 먹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시면 주사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끝나도 재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생활 교정, 자세 교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손이 저리시거나 하시면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실 수 있고 저린 증상이 또 같이 오시면 일상생활 하실 때 참 불편하셔요. 밤에 주무시는 것도 힘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맞춰서 뭐 주사, 약물 치료 그리고 그런 치료가 유지가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뭐 도수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치료가 한 가지의 치료로만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게 환자분들의 그런 생활 습관이나 나쁜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게 꼭 같이 가줘야지 모든 치료가 효과가 훨씬 시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증상은 통증이나 저림감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시거나 밤에 주무시지 못하는 정도 그런 통증은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주사나 약물 치료나 이런 것도 점점 좀 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꼭 빠르게 오시는 게 더 초기에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바로 오지 않지 않나요? 많이 참고 오시죠. 통증이 많이 좀 쌓인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잠깐 아팠다 라고 해서 병원 안 가잖아요. 좀 쉬었다가. 대부분의 통증은 그 정도만 있으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꼭 병원을 와야 될 경우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지 못할 정도로 주무시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많이 나온다. 그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오히려 꼭 주사치료까지 안 가도 간단한 물리치료 사실은 뭐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나 이런 걸로 끝낼 수 있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사치료를 계속 하게 될 수도 있죠. 저린 게 이미 이제 거의 손끝까지 저려서 밤에 못 주무셔서 오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초반에 무조건 전부 디스크 협착 디스크 협착이 있을 수 있고 디스크가 누구나 튀어나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때도 초반 치료는 뭐 약물 치료 아니면 간단한 도수재활 치료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밤새도록 저림감이 심해지거나 그 다음 오히려 힘이 약해지 마비 증상까지 있으신 거는 이거는 빨리 MRI 검사를 해서 그거는 조금 시술이나 이런 경우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참다가 본인은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면 약만 먹으면 나으실 줄 알고 왔지만 그분은 수술을 할 케이스도 있으셔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구청 공무원인데 와 저는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일한다 라고 생각한 게 보통 9 to 6 해가지고 8시에 마치잖아요. 근데 10시까지 일을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냐면 같이 일했던 분이 출산휴가가 가버린 거예요. 출산휴가를 가버리다 보니까 그 일을 다 했던 거예요. 무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깨 뭉치고 사실 스트레스 쌓이죠.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깨 뭉친다, 목 아프다 이 정도만 했는데 그때 빨리 내원하셨으면 사실 간단한 물리치료도 끝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약만 먹고 빨리 풀리고 왔는데 그걸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손이 안 들어가고 고개도 안 움직이고 저는 초반에 오셨을 때 소염진통제나 약을 한 3일에서 길으면 5일 정도만 드려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그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아지시면은 경과관찰하고 물리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약을 드셔도 하나도 효과가 없다. 약을 끊고 나면은 다시 증상이 바로 올라온다 하시는 경우는 그때는 주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하면서 드시는 약은 최대한 좀 빨리 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약을 너무 맹신하면 안 돼. 네, 너무 약만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자세였죠. 이렇게 있는 자세.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 자세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끌려서 와요. 엄마한테 끌려서 오고. 근데 이 자세 같은 경우는 너무 척추가 굽어진 자세이기도 하는데 목도 그렇고 아예 그냥 이렇게 다 굽어진 자세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학생들이나 이제 사무직 하시는 분들 오면은 우선은 그냥 그 허리 아프다고 허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척추랑 목, 허리 쪽 엑스레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만 생각보다 사진을 찍었을 때 명치부터 해서 이렇게 아예 S자로 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세가 안 좋아서 10대나 이런 학생들 치료하는 거를 보면은 그 허리가 아프지만은 생각보다 목이나 이 전반적으로 같이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그렇다고 계속 뭐 주사 치료를 하거나 약을 계속 먹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뭐 자세나 환자분들마다 같은 자세여도 어떻게 잡아줘서 이 운동을 하냐, 이 재활을 하냐, 그리고 어디를 치료하냐는 전부 다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료를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마다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그것도 매주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허리 골반, 그리고 측만측,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틀어지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출산 후에 뭐 그런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들마다 케이스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에 점수를 2점 마이너스 좀 많이 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 자세 있잖아요. 이 자세. 그러면 목, 등, 허리 이게 다 무너지는 자세. 자, 1번으로 봤을 때 경추는 보통 앞쪽으로 C자 커브가 돼 있어요.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에 있는 흉추는 뒤로 후만이 돼 있어요. 이 자세가 전부 다 일자로 만든 이걸 저희가 플랫백이라고 하거든요. 일자 허리. 또 이 자세가 돼야지 만곡이 정상 위치로 S라인으로 해야지 허리가 훨씬 더 예쁜 허리가 되는데 요 자세 하면서 다리까지 꼰다, 몸이 틀어진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은 3차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1차원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옆으로 봤을 때는 방금 S라인이 있어야 되지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자세를 트면서 허리를 꺾게 되겠죠. 학생들 다 가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도서관이나든지 뭐 핸드폰 만지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는 패턴들이 사실 제일 안 좋은 거. 좋은 의자라는 거는 없는 건가요? 보면 뭐 진짜 비싼 의자, 뭐 무조건 이제 같이 보호자분이 오시거나 하면은 좋은 의자 사야 될까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야 될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거 10몇 만 원짜리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앉을 때 무조건 비싼 의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비싼 의자를 사줘도 아이들을 일하시는 환자분들은 그냥 본인이 편한 자세를 찾아가세요. 이 좋은 의자 안에서도. 저는 이제 보면 이제 발 받침대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허리도 이런 쿠션, 저 쿠팡에서 이거 10,000원, 20,000원 하는 거거든요. 쿠션을 대고 발판도 막 1, 2만 원짜리 이런 거 사셔가지고 앉아 계실 때는 다리를 좀 올리고 계시고 너무 이렇게 또 탁 당겨 앉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올리고 계시고 허리는 우리가 일할 때 계속 이렇게 허리를 계속 힘을 주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조금은 기대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목 받치는 거 이런 자세를 해서 오래 일하실 때는 내가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그 자체도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완시켜줄 때는 이완을 시켜주고 내 몸이 편한 자세에서 일을 하던가 아니 공부를 하던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게 요거 우리 땡팡에서 요거 사셨던 잠시만요 원장님. 요 라인 안 빠지네요. 일단은 요 라인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허리 전만을 받쳐주는 거거든요. 요즘 10만 원짜리 의자도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걸고 그러니까 모든 의자의 그 만곡을 맞춰주려고 그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실 그걸 틀 안에 묶는 거거든요. 내 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플랫백이 훨씬 많고요. 일자 허리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허리에 그 틀 안에 묶어버린다 오히려 더 통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싼 의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비싼 게 또 이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짝다리를 짚으면서 이렇게 짝다리 짚으면서 있는 자세. 제가 혼나는 자세였죠. 네. 골반 틀어지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짝다리 짚으면서 골반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리 길이나 골반이 틀어지면 상체도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무릎도 연골을 달아가게 하는 자세이고, 그다음에 허리나 이런 것도 디스크나 협착이나 허리나 이런 게 전부 다 악화될 수 있는 자세인 거고, 바로 서 있는 척추도 내가 굳이 걔를 비틀면서 옆으로 틀게 하는 자세. 이게 점점점 쌓여가면서 제가 그 환자분들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이제 측만증이 있거나 골반 틀어지면은 조금만 운동하면 이게 금방 좋아지실 줄 아세요. 근데 틀어진 거를 다시 일자로 만드는 거는 솔직히 방법은 없어요. 대신 거기서 더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가장 내 몸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싫어하시는 게 혼자 노력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 얼굴을 자주 보러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쓰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짝다리를 짚는 쪽이 더 안 좋을까요? 안 짚는 쪽이 더 안 좋을까요? 환자분들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환자분들도 고민하거든요. 물론 양쪽 다 안 좋긴 한데 저는 증상을 사실 짚는 쪽으로 더 많이 봐요. 짚는 쪽으로 했을 때 거기에 아무래도 체중이 부하되다 보니까 발목, 무릎, 고관절 이 3단계의 체중이 실릴 거고, 같이 나오는 증상이 방금 허리에서 제가 플랫백이라 그랬잖아요. 일자허리. 무릎 같은 경우는 백리라 해서 무릎이 뒤로 밀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모델들 보면은 다리 이렇게 딱 꺾으면서 뒤로 밀리는 증상. 이때 앞쪽에 있는 근육,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패턴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무릎 손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백리, 무릎이 뒤로 밀렸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세가 틀어지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안 좋아지는 거. 굳이 무릎을 초점을 두는 이유가 요즘 무릎 증상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20, 30대도 연골 주사 맞으세요. 맞아요. 무작정 체중을 빼기 위해서 다들 러닝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연골이 닳아지시고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연골 주사 이러면 환자분들도 그거는 뭐 노인들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에는 막상 엑스레이 찍어보면 거의 뭐 관절염 4단계가 수술 단계라고 하면 2, 3단계에 진행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벌써부터 맞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러닝할 때 신발은 좀 중요한가요? 그럼요. 신발도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뛸 때의 보폭,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막 뛰기 시작하면은 안 되십니다. 우선은 신발은 가장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중요하고, 나에게 맞는 보폭과 속도와 시간도 인터벌로 처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무작정 내가 무조건 2, 3km를 그냥 쭉 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는 운동을 하려고 하시면 우선은 내가 한 10분, 20분 정도 운동을 해서 이 정도가 내 몸에 그날 무리가 없었네? 그러면은 그거를 한 며칠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거리를 조금씩 늘리시던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 보행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보폭, 그 다음에 다리를 들일 때 뒤꿈치부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발, 좀 비싼 신발이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해도 좋고, 체형적으로 우리가 척추 라인이 뒤로 밀리게 되면 당연히 뒤꿈치부터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니까 뒤로는 쭉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보행을 많이 하면 총총총 앞으로 찍는 그 보행을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자세도 당연히 안 이뻐질 거고, 걸을 때 척추에 힘도 더 많이 실리게 되죠. 사실은 그 장비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생활에 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좋은 약제나 좋은 치료, 그다음에 주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치료, 좋은 주사들을 놔드려도 환자분께서 이제 계속해서 나쁘게 쓰는 습관을 버리시지 않으시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치료는 저희는 환자분과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환자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내 몸을 잘 쓸 수 있게 습관을 교정하시고 나쁜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영상 찍어봤는데요.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찍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똑똑하고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